안녕하세요. 너 이 자식 같은 자리에서 두 번 찍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맞아요. 찍을 수 있을 때 많이 찍어놨어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소박기술사 모의고사 이외의 문제를 말씀 좀 드릴게요. 대략 이렇게 해서 쓰실 거예요. 이렇게 1번은 13문제, 1교시 13문제하고 2교시는 5문제를 했어요. 왜 하나 줄였어? 이렇게 하면 저분 1회 때 7문제 가지고 너무 많이 또 하시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제 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빨리 풀어가지고 암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제일 걱정이다 지금. 어떻게 하면 암기도 잘 시키죠. 농담이 아니고 저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합격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대신에 내가 왼쪽은 맨, 오른쪽은 무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팍팍 이렇게 있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상황이 최악의 경우가 된 거지. 이제 곧 잘려. 실업급여도 못 받아. 이제 가족이 밖에 나가게 생겼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빨리 공부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안 되잖아. 왜? 뭐 먹고 살만하고, 그렇죠? 속된 말로 배에 기름이 좀 끼었는데 잘 안 돼. 보통 관리사님들이 공부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경우가 그렇더라고. 근데 이건 약간 좀 특이 개념인데 약간 지식의 목마름이나 공부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느끼시면 꾹 쭉 하다가 뭐 좀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거니까. 볼게요. 1번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면 순수 물질 및 혼합물의 그렇죠? 인화점 예측에 관련되는 식을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화점과 증기와 관계 이게 잠깐만 제가 얘기해 볼까요? 이건 약간 뭐 감옥 안 가리고도 인화점과 증기압이 뭡니까? 증기압은 말 그대로 그냥 증기압력인데 조금 더 이해를 편하게 잘하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물질이 증발하려고 하는 힘을 얘기할 때 증기압이라서 압력의 단위를 그대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액체가 기체가 될 수 있는 능력, 힘 이런 걸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단적인 액체는 어떻게 하면 기체가 되기 쉬워요?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기화되기 쉬운 정도가 뭡니까? 라면 온도와 비례를 해요. 온도가 높으면 그리고 그 물질이 가연성 물질이면서 탄화수소기일 때 예를 들어서 분자수가 작은 물질일수록 쉽게 기화해. 그렇게 단적으로 너무 넓게 볼 수 없으니까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메탄, 에테인, 프로페인, 부테인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 그 인화점이 그러니까 증기압이 높아. 탄화수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증기압이 높아요. 쉽게 증발해. 그죠? 그리고 액화시키기 좀 힘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뭐 확대 전파될 가냐. 그래서 인화점도 낮은 편이에요. 걔네들이 쉽게 기화되고 가연성 합기를 만들어내는 지점이 인화점이다 보니까 그래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근데 대척점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그죠? 뭐냐 하면 발화점은 어떻게 될까요? 발화점은 열이 축적돼야 되거든. 근데 물질이 열을 받으면 증발할 때 써버리면 열이 안 쌓인다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요 분자량이 많을수록 열을 더 축적시켜요. 얘네 구조상으로는 열이 쉽게 축적되는 구조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것도 좀 헷갈리죠. 그렇다 보니까 탄소수가 작으면 인화점은 낮고 증기압은 높고 발화점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하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안 되면 암기를 선행해서 하고 이해를 점차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공부 방법 중에 제가 약간 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는 방법 중에 이해를 무조건 선행하려고 해. 이해를 하면 암기도 잘 되고 유추도 잘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해에 끊임없이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외워야 될 사항들을 소홀하게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이해해 놓으니까 안 외워. 근데 시험 문제는 암기 잘하는 놈만 뽑아요. 이해 잘하는 분을 안 뽑는다고. 제가 무슨 용도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해 잘하는 X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구장창 외우신 분들만 합격해요. 외워야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합해도 써보고 반대로도 써보고 뒤집어도 써보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써보고 하지. 그래 학교 간다니까. 그래서 그 관련 식으로 정리됐습니다. 2번 자연발화 온도와 발화 지연 시간의 관계의 관계식과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우리는 공부할 때도 많이 쓸 거지만 자연발화 온도, 발화 지연 시간은 반대로 되어 있는 개념이죠. 무슨 말입니까? 발화 지연 시간의 단순한 정의를 보면 발화 지연 시간은 이렇게 최초 에너지 받을 때부터 발화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의미만 아니에요. 뭐 어떤 발화 지연 시간은 발화 온도에 도달해서 실제 발화까지 걸린 시간을 발화 지연 시간이라고 불러. 그런데 왜 발화 지연 시간, 발화 온도가 높으면 발화 지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느냐면 발화 온도가 높아진다는 개념은 발화에 필요한 분자의, 그러니까 즉 에너지를 가지고 머금은 분자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 놈은 직접 발화로 가기에는 훨씬 더 어떻다?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발화 온도가 높을수록 발화에 필요한 분자들이 많고요. 거기서 실제 발화로 가는 시간은 도리어 짧아지는 개념이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스타트 발화부터 그러니까 0부터 발화 온도까지 이렇게 생각이 돼 있는데 발화 온도가 높은 물질이면 그까지 가는 시간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낮은 온도보다 높은 온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발화 온도 다 했지. 그 다음에 발화 온도를 보니까 두 놈인 거야. 발화 온도가 낮은 놈, 발화 온도가 높은 놈이고. 발화 온도가 낮은 놈보다 높은 놈이 훨씬 더 발화가 가능한 놈들이 물질의 양이 더 많다라는 거지. 얘네들은 실제 발화로 갈 때는 짧고, 얘네들은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죠? 식으로 하세요, 식으로. 수식으로 갈 거야. 됐어. 3번.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럼 뒤통수 착각 치는 거지. 욕조 곡선 들어봤습니까? 예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지금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낸 거지. 욕조 곡선이 뭡니까? 모든 시설 장비 부품은 욕조 곡선에 준하게 그냥 내구가 돼요. 내구연한이라 불리는 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초반에 시스템을 구축하면 오류가 엄청 많아. 그렇죠? 고장률이 높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다. 큰 의미는 없고 잘못된 거긴 하죠. 왜냐하면 그 안정화 단계 또한 시공자의 몫이어야 되는데 시공자는 준공 볼 때 급급한 거예요. 사용승인 빨리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가동을 시켰더니 이제부터는 고장이 계속 생기는 거지. 근데 고장은 차츰차츰 잡아가는 거죠. 요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고장이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갑자기 또 고장이 많아지는 거지. 휴대폰만 생각해볼까요? 휴대폰을 쳤는데 막 각종 이제 블로그에서 에러가 막 뜬다 해. 뭐가 약하니, 칠이 잘 벗겨지니, 뭐니 정면. 근데 그것 또한 이제 안정기로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막 시키니까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지. 나중에 오래 쓰면 배터리가 짧아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누적돼서 막 좀 문제 생기고 이런 거거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욕조 곡선이에요. 이것 또한 주방설에 빗대어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쓰고. 4번 용단 작업점 사전 준비상. 이것도 왜 저번 시간에 용접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냈어요. 근데 알아야 될 시기가 좀 많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문제 내는 단계는 서두에 말씀 안 드렸구나. 연소 문제를 2회에서 3회 정도로 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점 흘러갈 거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는 사전에 대한 준비 자료는 신규 문제에 한해서만 제출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 과정은 전체 교재에서 쓸데없는 건 다 빼고 최소한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 영상을 찍었고 두 번째는 심화 문제는 문제와 답을 미리 나눠주고 암기에 대해서만 적절성을 찾는 거고 세 번째는 기존 문제에 대해서도 출제는 하는데 기존 문제는 기존에 있는 자료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신규 문제에 대해서만 자료가 몇몇 나가요. 근데 비율은 기존에 준비되어 가서 중요하다고 표현되었던 문제들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추가 문제는 많진 않지. 그죠? 지금 비율은 1교시가 13문제, 2교시가 6문제씩이 매주 나가는 개념인데 그 다음에 실전 문제로 가게 되면 이거 섞어서 신규 문제로 들어가는 것들은 한 3분의 1 정도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제 계속 넣으면서 답안 체크하면서 더 나은 답을 위해서 비교하고 믹스시키고 하는 거지.
예배지요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 이 용접 작업을 할 때, 무슨 작업을 할 때 사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틀을 좀 짜놓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트래킹 문제 잘 쓰시면 좋겠어요. 122회가 최종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도전로가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 도전로는 평상시대는 불연으로 약간 절연되어 있는데 그 절연이 파괴되면서 이어지는 현상을 얘기하거든. 그걸 어떻게 잘 설명할 거냐라는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좀 좋은 답으로 넣어놨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화재 거를 좀 더 많이 가져왔는데, 전기화재가 뭐가 있습니까? 라면 이게 그 트래킹, 그 다음에 가냐라 불리는 흑연화, 그 다음에 접촉 불량, 아산화동 발열, 은이동 현상, 그 다음에 반단선, 뭐 이런 것들이 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한번 정리해 놓을 테니까 필요한 부분만 체크해서 내 걸로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접촉 불량은 뭡니까? 이게 있죠. 그러니까 발열이 많이 심해지는 이유는 저항이 줄어든다는 뜻인데, 저항은 전선 전체가 다 이어져 있으면 접촉 불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근데 이게 유동적인 과정이라든지 그걸 거쳐가지고 일정 부분이 잘리거나 시공시의 문제로 인해서 접촉 부분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접촉이 불량, 그러니까 전선의 단면적이나 전극의 단면적이 100%안 붙은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열, 그렇죠? 그래서 저항이 단면적이 줄게 되면 저항은 증가되고, 저항이 증가에 따라서 발열은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Q는 이제 0.24 칼로리 단위로 사는 거면 I 제곱 RT니까 이렇게 나는 거죠. 아산화동 증식, 이건 동에 관련돼서 한번 더 설명했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동은 원래는 단순하죠. 동은 이제 도전체 역할로 해서 도전율이 높고 이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굉장히 고온이 흘러가고 있는 끊임없는 스파크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동의 성질이 바뀌어요. 동은 보통 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동은 그냥 잘 휘죠. 연성도 크고. 하지만 아사토나 동이 되면 유리 같은 구조처럼 다 깨지는 형태의 구조가 달라서요. 금속인데 그래서 약간 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산화동 발열, 증식과 발열입니다. 반단선, 이 정도로 준비하세요 해서 그 내용이 나왔어요. 반단선은 우리가 이제 그 공정에 코드나 이렇게 뭐 전선에 이거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공정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 기계들 뭐 용접하는 장비라든지 거기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발목 이런 데 내부에 심줄도 약해지고 끊기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현상이 이어졌을 때 전선의 단면적은 줄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똑같이 그렇게 해서 발열 현상이 발생되더라.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 번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재안 예기술 기준에 따라 가지고 설치되는 누전 경보기. 누전 경보기는 누전을 검지해서 경보를 나가게 해주는 설비를 예를 드는데, 누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는 경로 이외에 전류가 흘러가는 모든 현상을 누전이라고 불러요. 이 누전을 통해서 또다시 스파크, 전연의 파괴, 도전로의 형성, 그 다음에 발열, 점화되는 과정들을 누전이라고 보통 부르죠. 누전화재.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항상 이제 전선은 들어가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더 나오죠. 전류는 변화가 없어야 돼요. 전류가 변화가 없죠. 전류가 가서 일하고 다시 돌아야 되니까. 그것 또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전류가 나오는 전류하고 다르면 어딘가 새어나갔지. 그것들을 측정하는 장비가 영상 별류기라는 게 있어요. 별류기는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를 측정하는 개념이고, 영상 별류기는 누전 전류를 판단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10번에 피레기가 있어요. 피레설비. 피레설비는 우리는 지금 세 가지를 쓰고 있죠. 세 가지. 보호각법이 있고, 회전구체법이 있고, 메쉬법이 있는데, 이게 좀 진짜 시험에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틀만 보호 등급이라고 하는, 이건 낭례를 다루고 있는 듯하지 않은 형태. 이 형태에서 약간 두루뭉술하게 내가 보호 등급을 뭘로 산정하냐. 보호 등급이 한 4등급 정도 되거든요. 1, 2, 3, 4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4등급으로 갈수록 보호될 수 있는 범위는 축소되고요. 위험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호 등급이 1로 가면 발전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로 보시고 11번에 경련열화, 경련변화, 내구연한, 열화 이런 것들 많이 보죠. 그렇죠? 뭡니까? 전기 절연물이 오랫동안 사용에 의해서 성능이 저하되거나 그렇죠? 절연 특성이 점점 나빠지는 현상을 경련열화라고 불러요. 이건 각종 다양한 데이터가 있죠. 보통 보면 이제 전선이 몇 년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분말 형태 소화약제는 10년 동안 쓸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갖다가 내구연한이라고 부르는데 전기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한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경련이라고 부르는 거죠. 에이징, 그죠? 디터리로레이션인가? 디터리로레이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위험성, 문제점, 열화에 대한 사례, 대책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들도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게 진짜 소방 장비, 배선 등등은 기한을 정해서 올 교체를 할 수 있게 약간 준비를 시키는 거 아니면 로컬에 해당되는 장비, 기구라도 유도등도 그죠?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연한이 없다 보니까 20년 되더라도 시간 아예 밝기가 안 나오는데도 계속 놔두는 거죠. 점검의 사각지역이 있는 거고요. 정전기입니다. 나올 시점 됐고요. 정전기에 대해서 파센의 법칙이라고 있더라고요. 파센의 법칙은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압력과 거리의 관계를 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공기는 완전한 절연체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절연을 깨부수려고 하면 방전 능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래서 불꽃 방전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한 3000V가 1mm. 그러니까 이게 가해지는 전압이 한 3000V 정도 되면 1mm 정도는 뚫고 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 형태로 해서 더 센 전압이 있으면 더 많이 세게. 그걸로 상수를 통해서 시그널을 만든 게 파센의 공식입니다. 압력과 이 거리는 그 정사의 거리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0.567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파센의 법칙. 그래서 우리가 전극 간의 거리를 얼만큼 이상 유지해야 점화를 방지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좀 더 그 전극 간의 거리를 얼마나 했었을 때 얼만큼의 방전 에너지가 구해지느냐.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거지. 준비 잘 해놓으세요. 13번에 랭킹 유고니어입니다. 유고니어나 유고니어. 랭킹의 곡선과 유고니어의 곡선을 이렇게 배치시켜서 연소, 폭연, 폭갱에 이르는 점, 발생되는 위치, 거리의 개념을 찾자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 형태를 폭갱 유도 거리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폭갱 유도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쉽게 폭갱이 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써주세요. 그래서 이 랭킹 유고니어 곡선은 가로축은 밀도의 차이, 세로축은 압력의 차이를 인해서 연소, 폭연, 폭갱을 구분하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모든 물체나 형태가 열을 받게 되면 밀도는 낮아지고요. 압력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형태를 이해해서 어떻게 구해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교시 문제입니다. 전기 화재의 원인 중 과열에 대한 다음 설명해라. 줄의 법칙이 많은 거예요. 줄 법칙. 과열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발열 요인들, 전동기하고 배선기구 등등에 대해서 발열 요인은 뭐가 있죠? 이것도 찾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2번 금속 화재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전 금속 화재를 아직까지 좀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금속 화재는 일반적으로는 보면 가연성, 반응성 금속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이 발열량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가연성 가스가 나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적는 거죠. 2번까지가. 금속 화재에 대한 정의, 마그네슘 합금 등 간세 금속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금속 화재 소화약제 성능 시험. 이거 나올 것 같아서 25점짜리로 준비 잘 해놓으세요. 보시고 3번에 폭발에 관한 다음 질문을 설명하시오. 폭발과 폭염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폭경 유도거리가 짧아지는 거리, 그 다음에 폭발에서 폭경으로 전이되는 메커니즘. 다 알고 있잖아요. 쉽게 됐고
4번에 보면 무역안전관리법 세부 규정에 탱크의 내용적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탱크 내용적. 일반 탱크 또는 안반 탱크, 위험물 탱크 등등이 있는데 일반 탱크는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면 탱크 용적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하세요. 뭐 이건 공식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계산 문제까지 같이 겸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좀 더 조심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예방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방규정이 뭡니까? 라면 위험물 이러한 제도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허가를 받고 이 이제 위험물 제도소 등을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한테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돼요. 이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암기시키냐면 이암이 지급개로입니다. 이송취급소, 안반탱크 저장소 거기 대상이 되죠. 그 다음에 뭐 11조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도소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100, 150, 200에서 외내 외탱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 외에 제외 대상도 있죠. 그래서 위험물은 위험물, 사리위험물이고 지정수량이 50배 이하의 뭐 일반 취급소 1R 10배 이하 있습니다. 특수이라는 제외되어 있고 그네들은 뭐 안 되는 것들, 안 해도 되는 것들만 같이 알아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방규정의 포함사항은 진짜 어렵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기출됐던 문제라서 참고 한번 하시고 다음 예상 문제는 뭡니까 하면 엄청 신기하게 예방규정을 제출을 했는데 그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서장한테 야 니네들 나가서 걔네들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 그래서 이행실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원래 예방규정에 대한 기본은 11조죠.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면 무조건 예방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행실태 평가는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이에요. 진짜 큰 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럴 때면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할 수 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 순서 평가 방법은 3가지가 있죠. 최초, 정기, 수시가 있고요. 평가하고 나면 도대체 며칠 이내에 뭐 관계인에게 통보하냐 등등 나와 있습니다.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신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구나 보시고 좀 잘 쓰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불과 얼마 전에 학교사 발표 났는데 또 마찬가지로 어렵긴 어렵고 점수가 오르는 것 같으면서 잘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항상 저는 강사 입장에서는 할 말은 좀 아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될 때까지는 해야 된다 생각하시고요. 되면 이제 혜택은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내가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가끔 모르고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놓침 없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2회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더 다음 문제를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안녕.